여보세요? 예, 사장님 네, 지구공 네, 차준대요. 안녕하세요. 그 처리 잘 받아가지고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요. 별 저는. 말씀. 아, 참, 내 차의 냄새는 어때요? 아예 안 나요. 아, 다행이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GP카케어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래 설명드릴 내용은 이번 차량 고객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BMW를 작업하면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차량 영상은 편집하지 않을 거라 부득이하게 이번 영상에서 하소연을 해볼까 합니다. 진짜 BMW는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이런 작업을 해도 아무 생각 없이 작업을 했었는데 지난번 DB손해보험건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이번엔 그냥 궁금해서 영상을 만들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고 보니 부분 클리닝임에도 불구하고 교환하게 됐을 때 발생되는 부품값과 예상 공임 대비 저희 작업비가 아주 많이 저렴한데 부분 클리닝이 아닌 전체 클리닝이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인가, 국산 차량이 아닌 수입 차량이라면 또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영상에서 고민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것처럼 내장재는 쉽게 빠지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볼트 너트나 피스로 체결된 것이 아닌 부품은 탈착하는 과정에서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탈착하는 사람이 기술이나 실력이 부족해서 파손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그 부위가 약하기 때문에 파손이 되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 파손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파손되지 않는 것이 운이 좋은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오염이 된 부분을 세척을 하려면 케미컬을 분사하고 브러쉬질이든 에어든 스팀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부품이 망가지거나 고장이 발생됐다고 작업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말처럼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크는 크지만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때 보상도 크다면 모를까, 보상이 크지 않은 작업이라면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작업을 할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차량은 조수석에서 구토를 해서 조수석 시트는 물론 센터 콘솔과 운전석 시트 그리고 플로어 카페트까지 오염이 된 G90입니다. 차량이 만들어지고 판매가 된다고 해서 그 즉시 부품 가격이 책정되진 않습니다. 특히 소모성 부품이 아닌 시트나 일부 내장재는 어떠한 이유로 주문이 들어가면 그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차량도 시트 어셈블리는 책정이 되어 있지만 파샬은 책정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어셈블리로 계산을 했는데 영상 앞부분에서 보셨다시피 그리 심각하거나 광범위한 오염도 아닌데 국산 차량임에도
공임을 제외한 순수 부품값만 600만원이 나옵니다. 이번 차량처럼 오염된 부품값이 600만원 정도에 공임이 50만원이라고 보고 제가 만약 클리닝으로 150만원을 넣었다고 보면 차주분은 500만원을 아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클리닝을 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짜리 부품이 파손되거나 고장이 났다면 클리닝 비용과 부품값 100만원, 즉 250만원이 발생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차주분은 400만원을 아끼게 되는 것인데 대부분의 차주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과정에서 파손이나 고장이 난 것이니 업체가 부품값 100만원을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양반이고 본인 돈 지출하는 클리닝은 여기저기 열심히 알아보고 최대한 싸게 하길 원하면서 꼭 보상받는 일이 생기면 평생 구경도 해본 적 없는 서비스 센터 어쩌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담배 냄새가 심한 차량, 어떤 것을 쏟아서 오염이나 냄새가 심각한 차량이 입고가 됐을 때 그저 장사 속으로 하는 흉내만 내거나 대충 눈에 보이는 오염만 닦아내고 말로만 최선을 다했다는 업체는 작업 결과물에 불만을 가진 차주와 어떤 언쟁이 생길지는 몰라도 파손이나 고장 증상 같은 일로 문제가 생기거나 고민을 해본 적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그 차량에 탑승할 가족들까지 생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신경을 쓰고 한 번만 해도 될 작업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부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정비 경험이 많은 분들 중에서도 하시는 말씀 중에서 아다리 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비 일학이라고 제가 손대지 않았더라도 하필 그 시기에 고장이 났을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 이런 고장으로 정비업체를 가면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세차를 해서 클리닝을 해서 스팀을 쏴서 그렇다고 해버리는 개쓰레기 양아치 같은 정비업체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클리닝하러 오시기 전에 미리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까지 받았지만 샵에 도착하자마자 전기장치 고장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던 차량과 예약 당일 꼭두 새벽부터 출발해서 내려오시는 도중에 차량 고장으로 되돌아가신 고객님, 예약 날짜 하루 이틀 전 심각한 고장으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하시는 사례처럼 전기장치는 전조증상 없이 그냥 한순간에 고장이 나는 부품입니다. 제가 작업하기 전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체크를 할 수가 없고 차주분 역시 중고차를 구매해서 인수받기 전 어떤 이력이 있는지도 모르고 또 작업 전에는 인지하지 못하던 고장일 수도 있는 부분을 작업 후에 어떤 관심이 생기면서 이리저리 살피면서 파손이 되었거나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보상을 하라고 하는 일이 생기면 괜한 오지랖에 추가금 받아야 될 것도 받지 않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 짓거리를 했나 그냥 대충 닫고 이건 안 된다고 둘러댈 걸 하는 후회와 인간에 대한 현타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 전북 익산 BMW 사건 이후로 수입차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 뒤로 작업 후 발생되는 문제는 알아서 할 테니 작업만 잘해달라고 하시던 매너 좋은 차주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또 이번에는 물론 일부 제 실수도 있었지만 조금은 억울하게 보상을 하는 일이 발생되면서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작정을 하고 방향제 같은 것으로 덮어서 속아서 구매하신 억울한 차주분들은 차는 제값 다 주고 구매하시고 해당 상사의 제대로 된 보상은커녕 클리닝 비용까지 불필요하게 지출하시면서도 매너가 상당히 좋았고 냄새가 100%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만족도도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담배 냄새가 아주 심각하게 나는 것을 알면서도 구매한 차주들은 꼭 뒤끝이 좋지 않았는데 생각을 해보면 중고차를 구매하면서 외부는 스크래치가 있거나 사고 이력이 있어서 오히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면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실내는 본인과 본인 가족, 남편, 아내, 부모님, 어린아이가 탑승을 하고 운행하는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숨을 쉬게 되는데 그저 어떻게든 그 차량을 가지고 싶은 욕심에 가족들에게까지 불편하든 말든 이라는 식의 이기적인 사람이라면 다음에는 볼 일도 없는 일회성이고 일면식도 없는 남에게는 얼마나 더 심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 시술 이력과 누적된 경력으로 생긴 피해갈 수 없는 직업병인 관절 통증에 또 얼마 전에 한동안 개고생하게 된 안면마비까지 겪으면서 정말 이러다가는 40대에 반강제로 정년퇴직하고 머리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앞으로는 물론 면책 내용에 동의를 하시는 매너 좋고 양심 있는 분들께는 최선을 다해 시공을 하겠지만 반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가 아니라 제가 살기 위해서라도
맨날 며칠 개고생만 하고 매너 없고 이기적인 차주 좋은 일 만들지 않게 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파손에 대해서 면책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불필요하게 많은 탈착은 하지 않을 생각이며 한두 번 당겨보고 빠지지 않으면 그 역시 탈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할 것이며 전기장치 작동 불량에 대해 면책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그 차량은 작업 자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손이나 고장은 작업자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실력이 아주 뛰어난 해당 차량 서비스 센터에서 시공받으실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차 한 대 누구나 살 수 있어. 카드 할부 서류 쓰고 꿈만 나 얹으면 되지. 근데 꿈이 유지비를 대신해주지는 않더라. 기름값 소모품 보묘까지 한 달이 끝나기 전에 지갑도 끝나. 전액 선불 전액 할부 그건 네 선택이 아니야. 네 능력이 정하는 거야. 감당 못하면 차는 차고 왜 안 있고. 은행 앞에 서 있는 네 모습이 먼저 보여. 눈앞에 꿈만 보고 달리면 뒤는 무너져 가더라. 너무 높이 너무 빨리 날려고만 했던 날들 분수를 잊은 순간부터 추락은 시작됐지. 닭이 날개 있다고 날 수 있나. 오리가 하늘을 본다고 따라가는 넌 새가 아냐. 그 높이는 네가 몰라. 분수를 모르고 뛰어내리면 아름다운 꿈도 부서지는 거야. 새처럼 날고 싶었지. 자유롭게 멋지게. 근데 그건 준비된 사람만 허락받는 하늘이었어. 현실은 무겁고 냉정해서 날개지 만으론 안 돼. 흉내로 날 수 없다는 걸 이젠 나도 알아. 부러움이 나를 속였고 조급함이 나를 던졌지. 이젠 내려와 걷는 법부터 다시 배워야 해. 닭도 오리도 날개는 있지만 그건 날기 위한 게 아니었잖아. 내 분수를 알고 살아가는 게 진짜 나를 지키는 길이야. 스팀 쏘면 다 되는 줄 알았지. 김 올라오면 때도 도망갈 줄 알았지. 근데 알고 보면 그냥 따뜻한 바람 때보단 습기만 남는단 말야. 야, 살균이 아니라 세균이 좋아하는 환경. 막스만 바른다 꽃 디테일링이 아냐. 붓 하나 들었다고 예술가처럼 보이긴 하겠지 뭐. 근데 진짜는 구석구석 정성이지. 손끝에서 반짝이는 디테일링이지. 세차는 마법이 아냐. 정성이 있어야 빛나. 스팀도 좋지만 알잖아. 디테일이 진짜야. 이것이 디테일링이다. 지픽하게요. 친구가 와서 말하길 이건 마법이야. 스팀 한번 쐬면 광이 살아나.
픽할게요